향후에 또 재개발이 확정이 났을 때 프리미엄이 붙겠죠. 이 프리미엄 자체도 소액으로 들어가는 이런 매물 자체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 재개발에 있어서 신축 비율과 노드 기준을 봤을 때 재개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빌라를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썩빌이죠. 썩빌 투자하면 역전세 탈출 못한다. 감정평가 받을 때 이것 때문에 역전세 탈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역전세를 탈출 못하고 우리가 썩은 빌라죠. 썩은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의 가치 상승분에 있어서도 많이 틀려질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에 앞서서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이 빌라의 투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4,3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은 더 늘 듯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월달 보시면은 벌써 2,400건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근데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수급자 지수 자체가 16주째 상승이 되고 있고요. 도심권에서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공급자 우위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스 기사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정말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아파트 가격 자체도 금매는 거의 다 대부분 소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래량 자체도 조금씩 입지가 조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만 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올라가고 있죠? 바로 지가입니다. 아파트의 지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내 집 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빌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목적이 빌라가 아니죠. 바로 최종 목적은 바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시 부동산 대책이죠. 1월 10일 날 빌라를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증보험도 공시지가에서 지금 감정평가로 바뀌어서 역전세의 상황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 서울시에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공급난을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역의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거죠? 바로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재건축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로 재개발,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거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겁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변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투자 전략,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재개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썩은 빌라죠. 썩은 빌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 바로 신축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은 썩빌이죠. 썩은 빌라 사면 고생문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썩은 빌라를 사면은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썩은 빌라를 사면은 왜 안 좋은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죠. 요번에 역전
역전세 때문에 이 공시지가 자체를 감정평가로 바꿔서 역전세를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썩빌 자체의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어떤 우려 상황이 있는지 제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게 재개발이겠죠. 재개발 측으로 재개발 투자로 봤을 때 썩빌에 투자하면 어떤 게 안 좋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간 자체죠.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과거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재개발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정비 사업의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사업 기간이 굉장히 크게 단축이 됐죠. 그리고 서울시 자체, 이 정부 자체에서도 시공사 선정 기준을 앞으로 땡기면서 사업이 무산이 될 확률도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기간으로만 봤을 때 10년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썩빌에 투자했을 때는 대지 지분 조금 큰 것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 단점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썩은 빌라죠. 썩빌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살짝 이런 신축에 비해서 큰 장점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대지 지분을 갖고서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정말 과거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썩은 빌라의 단점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거주는 정말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실거주를 생각하면 안 될까요? 정말 썩은 빌라입니다. 실거주로 접근해서 내가 몸테크를 해야지, 신축이 아니고서야 썩은 빌라에 내가 거주를 한다? 이거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낮아서 실투금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썩은 빌라입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신축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신축과 구축의 매매가 차이는 그렇게 또 크지도 않습니다. 신축의 전세가는 당연히 높겠죠. 근데 구축의 경우는 바로 전세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재개발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이 실거래가죠.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서 이게 가격이 이만큼이구나, 저만큼이구나 라고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 바로 주거의 쾌적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축의 경우는 주거의 쾌적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구축의 경우, 썩빌의 경우는 주거의 쾌적성이 어떻겠죠? 정말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감정평가에 있어서 거래사례 비교법, 가격 자체의 거래로만 봤을 때에도 낮을 수밖에 없겠고, 바로 또 주거의 쾌적성으로 봤을 때도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시지가 126%죠. 감정평가로 바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확정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감정평가로 바뀔 확률이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썩빌 감정평가 받아서 가격 자체가 올라갈까요? 역전세 맞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 썩빌의 공시지가도 낮은데, 그런데 여기서 또 감정평가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주거의 쾌적성을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낮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전세를 맞으신 분들 2년 후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내가 투자 금액을 회수를 할 수가 있겠지 생각하신 분들, 정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바뀌었을 때는 신축이 훨씬 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대지준 빼고는 거의 장점이 없습니다. 단점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지지분이 크면은 감정평가에서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지지분만 감정평가를 받나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요즘에는 재개발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지지분도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겠지만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썩빌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높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 오히려 더 감정평가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고생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10년 고생문이 열리냐? 바로 장마죠. 장마가 오면은 이제 정말 이 안에 있는 썩빌, 곰팡이 생긴다, 아니면 비 샌다, 아니면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다, 고쳐달라, 이런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동파가 됐다, 보일러가 망가졌다, 아니면 우풍이 심해서 지금 집안에 있어도 바람이 솔솔 분다, 춥다, 보일러값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높은 초기 투자 금액입니다. 전세가 자체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외관은 썩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고장이 났으면 올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올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여기에 투자 금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신축보다 더 많은 초기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썩은 빌라를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실 걱정, 그 다음에 임차인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인테리어 올 수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겉의 외관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났는데 신축의 비중이 더 높으신 분들, 아니면 구축의 비중이 더 높으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봤는데 구축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맞추기 힘들다, 아니면은 뭐가 고장이 났다 고쳐달라,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주인이죠, 임대인분들의 고생이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축, 썩은 빌라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축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감정평가,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정말 유리하게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신축,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축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알겠어. 그러면은 어디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또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축으로 입지를 보고서 사라.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되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택은 무조건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조건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투자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투자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바로 가격 상승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이 되겠죠. 향후에 또 재개발이 확정이 났을 때 프리미엄이 붙겠죠. 이 프리미엄 자체도 소액으로 들어가는 이런 매물 자체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소액으로 접근해야 되는 매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요 자체가 많지는 않겠죠. 소액으로 접근하는 매물 자체가 오히려 더 프리미엄이 높고 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금성이 좋은 빌라를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팔고 싶을 때 정말 제가격 받고 프리미엄 높게 받고 파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살면서 정말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을 때 이 목돈을 마련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빌라가 있네,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잘 안 팔려. 1년, 2년, 3년을 기다려도 안 팔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제값받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물 같은 경우는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 상황입니다. 주변 상황 중에서도 바로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개발 호재라고 하면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겠지만, 이 다양한 개발 호재 안에서도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란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가 무조건 집중이 되고 향후에 많아질 수가 있는, 아니면 현재 많거나 많아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 호재 무조건 있는 주변 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내가 투자 금액이 정말 1억, 2억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내 투자 금액이 맞다고 변두리 외곽에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 무조건 생각을 하고 투자 금액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항목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노도입니다. 노도 기준이 맞아야지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동의율입니다.
동의율이 갖춰져야지만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반대 동의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 동의율이 기준치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무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노도. 이것을 이제 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산 지역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용산 지역, 많은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지역들이 있지만 하나의 지역을 제가 꼽아보면은 이쪽 원유로 일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원유로 일가 라인 제가 확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유로 일가 라인을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색이죠. 하늘색 짙은 게 바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구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노후도 기준이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노후도가 어떻죠? 재개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신축 비율과 노후도 기준을 봤을 때 재개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가죠. 상가 비율이 있으면 어떻죠? 바로 반대 비율이죠. 반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가가 많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반대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노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동의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율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동의율이 굉장히 빠르게 거칠 수가 있는 방법은 신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신축만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에 또 상가가 많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 재개발 지역은 패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은 상가가 많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 지도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비율이 많은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바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산 지역 안에는 상가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가 비율이 많은 이제 마포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이제 많은 이제 상가 비율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살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구역이죠. 이쪽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 회색으로 이렇게 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쪽 지역의 경우는 이제 살색으로 진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본인 컴퓨터로 상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색 비율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상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노후도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반대가 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가 비율이 낮은 곳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소형 평수에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 주변 노후도는 부동산 플래닛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상가 비율을 확인을 하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구역과 매물을 찾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이제 PPT 화면으로 넘어와서 제가 하나의 구역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대상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쪽 구역을 왜 설명을 해드리냐,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쪽 구역의 경우는 바로 청파죠. 청파 2구역입니다. 2구역. 청파 2구역에 속해 있는 재개발 확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구역지정 열람 공고가 이제 들어갔고, 구역지정 이제 확정 보시면 이제 남은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속통합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구역의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 9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지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쪽 구역의 일반 분양분이 왜 이렇게 적냐? 바로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가 비율은 적습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동의율이죠.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빠르게 거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노후도는 또 어때?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역의 경우는 재개발이 정말 빨리 추진이 된 구역 중에, 용산 구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가 비율도 적고 동의율도 높게 빠르게 신축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신축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율도 빠르게 거치고 노후도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재개발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다세대 주택 신축이 많으면 재개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축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 동의율이 빨리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개발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는 부동산 플래닛으로 확인을 하시고 상가 비율은 네이버 지도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썩빌 말고 바로 신축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썩은 빌라에 투자를 하시면 고생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은 빌라보다는 신축, 정말 앞으로 관리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신축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신축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게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강을 참여를 하시고 있으시니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특강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받고 투자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